자, 그 다음에 헤더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헤더에는 로고와 메뉴가 있어야 됩니다. 로고는 H1 태그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미지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폴더 안에 logo.png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Alt 값, 대체 텍스트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 안 쓰면은 오류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감점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인덱스 문서에 있고요. 이미지를 찾으러 가려면 이미지 폴더에 들어가서 로고 png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 폴더 안에 로고 png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해주시면은 이제 로고 이미지가 이렇게 잘 뜨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메뉴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때 메뉴는 그냥 공중에 띄워서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이제 슬라이드 위에 메뉴가 이렇게 덮어지기 때문에 덮어지는 작업을 할 때는 공중에 띄우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거를 이제 메뉴에서 내비 태그에서 바로 작업을 해주도록 할 건데, 자, 메뉴는 내비 태그를 쓸 거고요. ULLI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메뉴 클릭해야 되니까 A 태그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 1차 메뉴고요. 여기가 2차 메뉴라고 하는 겁니다. 1차 메뉴에 탑이 있네요. 자, 그래서 탑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1차 메뉴에 아우터 팬츠 액세서리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탑 안에 블라우스, 티, 셔츠, 니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li 탑 메뉴 안에 그러면 이 A 태그 뒤편에서 엔터를 2번 눌러주시고 탭해서 여기에 새롭게 리스트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리스트는 ULLI로 작업을 할 거고요. 클릭해야 되니까 A 태그 넣어 주셔야 되고 블라우스라고 쓸게요. 그리고 블라우스 옆에 이제 티, 셔츠, 니트라고 씁니다. 그리고 2차 메뉴에는 클래스를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서브라고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우터에도 2차 메뉴 있죠? 다 있기 때문에 자, 이 li에 엔터해서 이 ULLI를 복붙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놓고 내용 바꿔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더 영역에 맞는 CSS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헤더에 로고부터 좀 배치를 하겠습니다. 헤더 영역에서 로고가 이렇게 내려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헤더에게 패딩 탑해서 안쪽으로 여백을 좀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헤더에게 패딩 탑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탑 35픽셀. 그러면 좀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요 옆에도 조금 띄워줄까요? 요것도 헤더 영역에서 안쪽 여백이니까 안쪽 왼쪽 여백이니까 패딩 레프트를 10픽셀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확인. 요만큼 떨어졌죠? 그 다음에 메뉴는 이 오른쪽에 배치를 할 건데 공중에 띄워서 배치를 할 거예요. 자, 내비 태그를 공중에 띄울 겁니다. 자, 내비 태그 불러서 포지션 앱솔루트를 쓰면 공중에 띄워지게 되고요. 공중에 띄웠을 때 내가 원하는 기준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부모에게 기준을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내비의 부모는 누구냐면 헤더죠. 헤더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쓰도록 할게요. 포지션 릴레이티브 라고 쓰고 그 다음에 헤더를 기준으로 해서 탑0, 라이트0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헤더를 기준으로 해서 탑0, 라이트0 이렇게 위쪽에서 오른쪽으로 붙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서 편하게 위치를 살짝씩 옮겨주셔도 좋아요. 40픽셀이라고 쓰면 위에서 40만큼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메뉴를 나열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탑, 아우터, 팬츠, 액세서리를 나열해줘야 되는데 잠시 볼게요. 탑, 그 다음에 아우터, 얘네들 팬츠, 액세서리 얘네들이 나열이 되어야 되죠. 나열할 때는 형제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지금 LI들은 형제 맞고요. 나열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한다? 나열하고자 하는 태그에 부모에게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비에 있는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써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면은 나열이 된 것 같은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얘네들도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쵸? 얘네들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띄어쓰기는 뭐라고 했죠? 자손이라고 얘기했죠? 내비의 UL
내비 UL은 요거 자손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1차 메뉴 안에 보면 또 UL, LI가 있어요. 그러면 내비 있는 자손은 UL 이렇게 두 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UL에게도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LI들, 얘네들만 나열하기 원하기 때문에 내비의 직계 자식인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써야 UL의 자식인 LI들이 나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띄어쓰기 하시면은 자손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꺽쇠를 해주셔야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어때요? 괜찮죠? 그 다음에 모양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때 모양을 잡아주실 때는 LI에게 잡지 마시고 A 태그에게 잡아줍니다. 이때도 내비에 있는 UL, LI, A 여기에 모양을 먼저 잡아줄 거예요. 이것도 그냥 대충 A 태그라고 부르게 되면은 여기에 CSS가 들어갑니다. 우린 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모양을 잡아줄 거기 때문에 내비는 직계자식인 UL의 직계자식인 LI의 직계자식인 A라고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UL의 꺽쇠, LI의 꺽쇠 A 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A는 인라인 요소라서 위드 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드 하이 들어갈 수 있게 블락 요소로 좀 바꿔줄 거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위드 값이라던가 패딩 값 넣어주셔도 아주 좋아요. 글자도 가운데 정렬, 뭐 폰트 웨이트, 볼드, 그 다음 컬러도 넣어줄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꾸며주시면 됩니다.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1차 메뉴 모양부터 봅니다. 자, 예쁘게 잘 나왔고요. 근데 시험 문제 보시면은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메뉴에 하이라이트를 넣어라. 벗어나면 하이라이트가 해제되어야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색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호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A에게 호버를 했을 때는 한번 해볼게요. 백그라운드를 샵 12398 컬러 샵 FFF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는 잘 바뀌긴 하지만 문제는 블라우스로 갔을 때 호버 효과가 사라지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A의 호버가 아니라 LI에게 호버했을 때 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LI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1차 LI 영역이.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색이 바뀌고요. 아까와 동일하지만 블라우스, 티, 셔츠 2차 메뉴에 가더라도 호버 효과가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A 태그 이렇게 작업을 하고 콤마를 좀 쓰도록 할게요. 콤마는 선택자들을 여러 개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LI에게 호버했을 때 자손인 A에게도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LI 호버가 아니라 A에게 포커스가 갔을 때도 이렇게 작업을 해라 라고 씁니다. 이건 뭐냐면은 포커스, 여러분들 마우스가 없으신 분들은 키보드에서 탭키 있죠? 탭키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이때 탭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탭이고요. 이게 포커스가 간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포커스가 갔을 때 색을 이렇게 호버했을 때랑 똑같이 바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자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콤마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또 하나 씁니다. 자, 마지막 이거는 jQuery에서 나중에 작업을 할 거예요. 요거는 키보드 이벤트 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 거는 jQuery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겁니다. LI 호버했을 때 색 바꾸고 A에게 포커스 갔을 때 색 바꾸고 LI에 on 클래스가 들어가면 그때도 호버했던 것처럼 색을 바꿔라. 선택자 3개를 이렇게 콤마로 써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메뉴를 작업을 해볼 거예요. 제가 2차 메뉴는 다 서브라고 이름을 작업을 일부러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스크립트 작업하기도 편하고 CSS 작업하기도 아주 편해요. 자, 서브에 있는 LI의 A에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왜 이때는 왜 꺽쇠를 안 쓰는 이유는 서브의 LIA는 서브의 LIA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선택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꺽쇠 하고 싶으면 써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이것도 직계 자식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띄어쓰기는 꼭 해주셔야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디스플레이 블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딩을 좀 사방으로 5픽셀 좀 넣어줄 거고 텍스트 라인 센터 폰트 사이즈 14. 그 다음에 또 백그라운드를 흰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봐주시면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호버 했을 때 또 작업해줘야 되죠. 이때 서브 li a에게 호버 했을 때 이번에는 li 호버 하실 필요 없어요. a 호버라고 해주시고 백그라운드를 샵 f3 E2 D2 이렇게 쓰고 확인.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포커스가 갔을 때 색이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에게 이때도 콤마 해놓고 다중 선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A에게 호버가 아니라 이번에는 포커스가 갔을 때도 색을 바꿔라 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호버 했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가 갔을 때도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뉴 부분 작업 다 됐고요. 서브는 숨겨놔야 돼요. 그래서 서브를 다 불러서 숨겨놓는 디스플레이 논을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헤더 부분 끝! 이제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슬라이드를 한번 해볼 건데 슬라이드는 위에서 아래 또는 아래에서 위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초 이내 하나씩 전환이 되게끔 작업을 해줘야 되고 마지막 이미지가 슬라이드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위아래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림을 대강 그려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런 화면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슬라이드 ULLI로 작업을 해줄 거고요. 지금 DIV로 슬라이드 창문 역할을 먼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각 슬라이드를 ULLI로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인덱스 가셔가지고 이 슬라이드가 창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창문. 그 다음에 창문에 있는 ULLI 슬라이드 총 3개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UL은 슬라이드 D. 그 다음에 li가 각각의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li에게 클래스 S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2, S3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백그라운드로 이미지를 좀 가지고 올까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업하는 이유는 좀 더 위치 잡기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불러왔을 때 위치 잡기가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미지로 작업을 해주셔도 이미지 태그로 안에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 A 태그 안에 각 슬라이드 안에는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까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태그 안에 H2라고 쓰고 내용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구조는 이렇게 됐습니다. 섹션, 슬라이드, 여기가 뭐다? 창문 역할이었죠. 창문. 그 다음에 UL은 슬라이드의 D입니다. 슬라이드 D. 그 다음에 LI가 뭐냐면 각각의 슬라이드예요. 이렇게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다른 슬라이드 형태도 다 이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것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림 그렸을 때 이렇게 자, 슬라이드 창문 역할이고요. UL이 슬라이드 D. 그 다음에 각각의 슬라이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이렇게 창문 작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 있는 UL 슬라이드 D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띄워주는 게 좋아요. 포지션, 앱솔루트로 공중에 띄워놓고 부모를 기준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티브로 기준을 잡아주고 부모 기준에 맞춰서 위치를 탑 0, 레프트 0이라고 써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안에까지 쭉쭉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잠시 앱솔루트 같은 경우에는 높이까지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하이 값이 300픽셀이에요. 슬라이드가. 그러면 LID 이 LI들도 300 이기 때문에 33은 900픽셀로 이 슬라이드 D에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션 앱솔루트 쓴 UL 슬라이드 D에게 LI 값 높이 다 합친 900픽셀을 좀 넣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I들에게 영역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지금 UL LI들에게 위드 값을 1200픽셀에 하이 값 300픽셀 이렇게 내용이 없기 때문에 빨리 영역을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LI 안에 클릭할 수 있는 A 태그 만들어놨죠. A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해당 안에 있는 컨텐츠만큼만 영역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영역에 텍스트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블락 하이가 100%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집니다. 요거를 확인을 해보셔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꽉 채워줘요. 지금 빨간색이 A 영역이거든요. 이제 A 영역을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손가락으로 변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삐지는 이제 지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li들의 s1이라고 불러줄게요. 자, 점은 클래스예요. 그쵸? 그리고 그냥 태그를 부를 때는 그냥 불러주면 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li 태그인데 클래스명이 s1인 거. 요거는 클래스가 슬라이드인 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섬세하게 선택자를 잡아준 거죠. 저는 요거 불편해서 요렇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UL의 자손들 중에 클래스가 S1인 거라고 불러주기 때문에 이것도 써주셔도 좋습니다. 다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면 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띄어쓰기는 뭐다? 자손. 붙여서 쓰는 거는 뭐다? 해당 태그의 클래스명이 S1인 거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백그라운드를 불러볼게요. 백그라운드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는 CSS 문서에 있어요. CSS 문서에서 이미지를 찾으러 가려면 URL 써주고 자, 이미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CSS 문서 안에 있죠. 스타일 CSS. 그럼 이미지를 찾으러 가려면 CSS 폴더에 나가야 돼요. 스타일 CSS가 이 나가는 걸 어떻게 표기하냐면 점점 슬러시. 그럼 나가면은 이미지 폴더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지금 우리 여기 있다고 했죠? 자, 나갑니다. 점점 슬러시. 그럼 이미지 폴더 만났죠? 이미지 폴더에 들어가서 그러면 들어가면은 우리가 찾고 싶은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1 JPG라고 씁니다. 그러면 잘 나오겠죠? 요렇게.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요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반복이 되지 않게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자동으로 반복이 됩니다. 반복되지 않게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X, Y 순으로 써주시면 되는데 X축으로 오른쪽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럼 right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에서 위에가 보여지고 싶다. 그럼 top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인데 윗부분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left top 하면 왼쪽의 위일 거고요. 그 다음에 바텀이라고 쓰면은 아래쪽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센터죠. X축에서 가운데, Y축에서 가운데 라고 써주시면은 이 해당 이미지에서 한 가운데가 보여지게 돼요. CSS는 중복되는 걸 싫어합니다. 이 중복은 하나로 통일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혹시나 이 이미지 사이즈가 그냥 꽉 채워주고 싶다. 요게 마음에 들면은 이렇게 지나가면 되고요. 그래도 꽉 채워주고 싶다. 커버라고 써주시면은 그냥 화면에 맞춰서 이미지가 딱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1, S2, S3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백그라운드를 좀 잘 알고 싶으면은 제가 이제 영상 찍어 놓은 백그라운드 CSS를 한번 보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은 S1, S2, S3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이제 예쁘게 가운데에 배치를 하고 싶다던가 할 때는 편하게 꾸며주시면 돼요. 저는 이 텍스트 H2를 좀 공중에 띄워서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샵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공중에 띄워줄 거예요. 포지션, 앱솔루트 이렇게 띄워줄 거고 항상 앱솔루트를 쓸 때는 기준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H2의 부모에게 기준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때 A 태그가 부모죠. 그래서 A 태그의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써주시면 되고 이제 경우에 따라 그냥 조상에게도 릴레이티브를 써도 문제 없습니다. A 태그든 H2의 부모인 A 태그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써주셔도 되고 조부모인 li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써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잘 모를 때는 부모에게 쓰는 게 제일 좋고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된다 그러면 조부모한테 그리고 조상한테까지 릴레이티브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li에게 한번 릴레이티브를 써봤고요. 만약에 탑0, 레프트0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조금만 모양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각 li, H2들이 공중에 떠서 각 부모인 li에게 기준이 잡힌 상태에서 탑0, 레프트0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가운데 잡아주고 싶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탑0, 레프트0이 아니라 탑 50%, 레프트 50% 라고 써줘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가운데 올 것 같지만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LI에서 탑에서 50% 반이 여기고요. 레프트 50% 하면 여기예요. 그러면 컨텐츠는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해당 오브젝트의 반만큼만 옆으로 이동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높이에서 반만큼만 위로 가면 이렇게 가운데 잡히겠죠. 이때 쓸 수 있는 게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트랜스폼은 변형이고 트랜슬레이트는 이동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동을 시킬 때 해당 오브젝트에서 왼쪽이나 위쪽으로 갈 때는 음수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음수인데 50%로 써주시면 됩니다.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여기 뒤쪽에 써볼게요. 트랜스폼, 변형, 트랜슬레이트, 이동하겠다. 자, 음수로 마이너스 50%, 콤마, 마이너스 50% 라고 씁니다. 이것도 XY 좌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해당 오브젝트의 반만큼만 왼쪽으로, 반만큼만 위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해당 오브젝트의 가운데 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되냐면 지금 창문에서 슬라이드 D가 이렇게 넘쳐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넘쳐서 보여지는 걸 좀 숨겨줘야겠죠? 그래서 창문에게 오버플로우 히든을 써주시면 됩니다. 슬라이드가 창문이에요. 오버플로우 히든 해주시면은 요렇게 작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슬라이드가 창문, 여기 또 주석으로 좀 써놓을게요. 창문, 그 다음에 얘는 슬라이드 D, 그리고 각각의 LI가 각각의 슬라이드였죠. 자, 그래서 그리고 CSS 주석할 때는 이렇게 슬러시 별 슬러시 안에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C 부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크게 3개로 나누어 놨고 이때 C의 첫 번째 부분에는 공지사항 갤러리가 이런 식으로 탭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몇 번 연습해 보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자, 인덱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가셔가지고 자, 콘 1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콘 1번에 이제 먼저 탭 메뉴가 2개죠. UL, LI로 갈 겁니다. 이때 클래스명을 탭 메뉴라고 이름을 지어줄 거고요. LI, 그리고 H2 이렇게 제목 작업까지 해놓도록 할게요. 공지사항, 그 다음에 아래쪽은 갤러리, 요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이때 탭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문제 보시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얘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된 LI에게 on 클래스를 미리 넣어 놓을 거예요. on 클래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해당 LI 안에 컨텐츠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LI 안에는 공지사항 내용, 이 두 번째 LI 안에는 갤러리 내용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공지사항은 테이블 작업을 할 건데 그 전에 한번 크게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DRV로 묶어줄 거고요. 노티스라고 쓸 거예요. 갤러리에도 DRV 클래스 갤러리라고 쓸 겁니다. 이렇게 구조는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노티스 띄어쓰기 해서 태그를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탭콘 이렇게 똑같이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jQuery에서 좀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공통으로 CSS가 들어가야 될 때 탭콘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클래스에는 클래스를 여러 개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 넣는 방법이 띄어쓰기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노티스 CSS도 들어가고 탭콘 CSS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띄어쓰기만 잘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탭콘 안에 노티스 안에 이제 테이블로 작업을 할 겁니다. 공지사항은 표이기 때문에 테이블로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줄은 tr, 이 첫 번째 줄 안에 th, 게시글의 제목은 th, 그 다음에 뭐 날짜를 써야 될 때는 td로 쓰도록 할게요. 이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를 좀 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내용을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게시글을 클릭을 하면은 팝업 창이 나와야 돼요. 그것 때문에 클래스를 A 태그에게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표의 첫 번째 줄에 제목과 이제 날짜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도 tr을 그대로 복붙해서 쓸 거고 이때 클래스 pp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용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다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작업을 했고요. 공지사항 내용 끝. 이제 갤러리 부분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미지가 이렇게 옆으로 나열되는 스타일이에요. 요것도 ULLI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ULLI A 태그 작업을 해줘야 될 거고 이미지 넣어주도록 할게요. 당연히 Alt 값 넣어주셔야겠죠? LI 총 3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콘 일부분 CSS 해보도록 할게요. 자, CSS에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콘 1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 1에 먼저 탭 메뉴에 있는 LI들 있죠. 얘네들을 좀 나열을 해주도록 할게요. 공지사항이랑 갤러리 얘네 LI 형제 두 개를 나열을 할 거면 어떻게 한다? 부모인 탭 메뉴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콘 1에 탭 메뉴를 불러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식인 애들이 LI들이 나열이 되겠죠. 요렇게 나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실제 컨텐츠들은 공중에 떠서 겹쳐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일부러 탭콘이라고 이름을 공통으로 잡아놨죠. 그래서 탭콘을 공중에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콘 1에 있던 탭콘을 포지션 앱솔루트로 공중에 띄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준을 어디 잡아줄 거냐면 제가 아까 공중에 띄웠을 때 부모에게 릴레이티브를 쓴다고 했는데 이때는 LI에게 쓰면 안 됩니다. LI 영역이 너무 작기 때문에 기준이 되고자 하는 영역 LI가 너무 작아서 저는 콘 1, 조상인 콘 1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줄 거예요.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0 그리고 위드 100%라고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서 보여질 거고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신경 쓰지 마시고 요 안에 있는 공지사항 갤러리 모양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탭 메뉴에 있는 LI들. 이때 탭 메뉴에 있는 LI 선택하실 때 그냥 띄어쓰기로 하게 되면은 탭 메뉴의 LI가 얘네뿐만 아니라 그 아래 요 LI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되고요. 꺽쇠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꺽쇠 해서 이제 모양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150 픽셀 백그라운드를 샵 FC F028 요렇게 모양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모양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글자도 좀 꾸며줄게요. H2에 A 불러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블락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뭐 꾸며주고 싶은 거는 저는 A 태그에게 꾸며줄 겁니다. 위아래 10픽셀 양옆은 0 폰트 웨이트를 볼드 폰트 사이즈를 20픽셀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첫 번째 LI에게 on 클래스를 넣어놨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요거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탭 메뉴에 있는 LI 태그에게 on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 LI 태그인데 on 클래스가 있는 경우죠. 여기에 백그라운드를 넣어서 활성화 모양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요. 지금 공지사항이 눌러진 것처럼 보여지죠?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윗부분은 작업은 다 했고 이 아래쪽에 있는 갤러리를 잠시 숨겨 놓도록 할게요. 왜냐 걸거치니까 걔를 불러서 디스플레이 논 해놓고 숨겨놓고 노티스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노티스 안에 있는 내용은 테이블로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노티스에 뭐 TH는 제목 부분, 게시글의 제목 클릭해야 되는 부분 편하게 꾸며주도록 할게요.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 TH는 보통 가운데 정렬이라서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 정렬을 왼쪽으로 좀 바꿔줄 거고 그 다음에 저는 그냥 글자를 흰색 그리고 노티스에 있는 PD 아까 날짜 있죠? 날짜도 흰색 그리고 노티스에 있는 TR은 줄이죠 줄 보더 바텀으로 좀 꾸며주도록 할게요. 두께, 스타일, 색상, 선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노티스에 있는 A 태그 여기에 조금만 더 꾸며주도록 할게요. 자 노티스에 있는 A 패딩을 저는 사방으로 5픽셀 그 다음 A 태그는 인라인 요소니까 위드 하이가 안 들어가죠. 자 그래서 편하게 위드 값도 임의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오케이. 괜찮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잘 줬는데 시험 문제에 요 내용이 너무 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길게 되면은 이렇게 두 줄로 됩니다.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때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 이 줄바꿈 되지 말고 점점점으로 처리해라 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너비보다 글이 넘치면은 줄바꿈이 되는데 줄바꿈이 안 되도록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 이라고 써주시면은 줄바꿈이 안 되고요. 그 다음 위드가 250인데 이 250에서 넘치면은 숨겨라. 오버플로우 히든 써주시고 숨겨줬죠? 그 다음에 말줄임표 점점점 처리해라. 텍스트 오버플로우 엘립시스라고 써주시면은 점점점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요것도 알고 계시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 그러면 공지사항은 끝. 이제 갤러리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잠시 또 노티스를 불러서 디스플레이도 숨겨놓고 갤러리를 좀 꾸며주도록 할게요. 갤러리는 다시 보여줘야 되죠? 디스플레이 논을 지웠습니다. 자, 그럼 갤러리를 이제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갤러리에 있는 li들을 나열해야 되니까 부모인 UL에게 뭘 해주면 될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갤러리에 있는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씁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나열이 되고요. 이때 이 플렉스를 썼을 때 li들이 나열이 되는데 그 사이 간격을 좀 주고 싶으면 갭이라고 해서 10픽셀 요렇게 갭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괜찮죠? 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좀 내려갈 수 있도록 패딩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갤러리에게 뭐 패딩 탑 30픽셀 이렇게 넣어주시면 갤러리 영역 안쪽으로 패딩 탑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갤러리 작업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갤러리를 디스플레이 논 해주시고요. 이제 노티스는 보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또 내용을 좀 내려주고 싶으면은 노티스에게 패딩 탑을 또 넣어주셔도 좋아요. 노티스에게 패딩 탑, 뭐 10픽셀 살짝 뭐 이렇게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태그와 CSS를 넣을 때 이게 어디 영역이 들어가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CSS를 넣었을 때 큰 문제 없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탭 메뉴 작업은 이렇게 해서 끝을 내고요. 그 다음에 콘 2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콘 2는 배너입니다. 배너는 뭐 디자인으로 해야 될지, 포토샵으로 해야 될지, 코딩으로 해야 될지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어쨌거나 코딩 시험이니까 저는 코딩으로 작업을 다 하도록 할게요. 자, 인덱스에 가서 콘 2로 가겠습니다. 자, A 태그를 먼저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A 태그 안에 div 하나 만들어서 h2 해서 내용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코딩을 하고 뭐 디자인 쪽으로 그냥 가독성이 높고 예쁘게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런 식으로 마크업을 했고요.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작업을 해주셔도 좋아요. 자, 스타일로 갑니다. 콘 2로 갈 거고요. 저는 콘 2에게 미리 패딩을 10픽셀 넣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콘 2의 A 태그에게 디스플레이 블락, 그 다음에 하이값 100%, 그리고 백그라운드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슬러시 이미지 폴더 안에 이제 주어진 이미지가 없어서 그냥 슬라이드 이미지를 좀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운데에 커버 이렇게 해 놓을 거고 보더 레디우스 둥글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써주시면 안에 있는 텍스트들 다 가운데 정렬될 거고요. 혹시나 넘치게 된다면은 오버플로우 히든을 해주셔야 넘치는 걸 숨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좀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div 콘 2 안에 이제 div 하나 만들어놨죠. 저는 이 div에게 글자가 좀 잘 보이게끔 삐지를 깔아줄게요. 백그라운드 RGBA 불투명하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RGB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179 152.8 이거는 포토샵에 가셔가지고 색상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일러스트든 포토샵이든 여러분들 색상 이렇게 찍으면 RGB 있죠. 요거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투명도는 0과 1 사이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0.8 하셔도 되고 0.8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부모만큼 100% 이렇게 넣어서 삐지를 좀 채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 drv에서 안쪽으로 패딩 탑을 넣어주면 글자 내려오겠죠? 패딩 탑을 20픽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꾸며줄게요. 요렇게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인라인 블락은 그냥 해당 컨텐츠만큼만 이렇게 위드 하이 들어가게 작업을 해주면서 해당 컨텐츠 영역만 삐지가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거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없어도 되고요. 자, 요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블락을 했을 때 그리고 인라인을 했을 때 인라인 블락을 했을 때 이렇게 차이점 보셔도 좋아요. 요거는 그냥 임의로 꾸며준 거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편하게 꾸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콘 2는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제 콘 3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콘 3 같은 경우에는 바로가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콘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인덱스에 가서 콘 3입니다. 콘 3에 H2 바로가기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UL, LI 클릭할 수 있게 A 태그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 아이콘이 들어갈 수 있게 P 태그 이미지 src 이미지 폴더 안에 아이콘 01.png 알트 값 출석 체크. 요렇게 이 P가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아래쪽에 스팬 태그로 출석 체크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팬 출석 체크. 그 다음 LID 총 3개 요렇게, 그 다음에 이미지 경로 그리고 텍스트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이제 CSS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 3 같은 경우에도 콘 2처럼 패딩을 미리 넣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콘 3의 H2 컬러 샵 CB 398 아래쪽 여백을 좀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아이콘들이 나열을 시킬 건데, 그러면 부모인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면 되겠죠? 콘 3의 UL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하면 그냥 자동으로 자손까지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 태그 좀 꾸며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LIA에게 디스플레이 블락 이제 클릭을 해야 되니까 요렇게 좀 채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LI에게 P 위드를 80픽셀 하이가 80픽셀 백그라운드를 샵 CB 398 패딩 탑 20픽셀 해야 아이콘 이미지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도 좀 넣어줄게요. 자, 요렇게 해서 확인. 요런 모양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 사이 간격 좀 띄워주면 되겠죠. 디스플레이 플렉스에는 갭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갭을 20픽셀 좀 주면 사이 간격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오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썼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justify 컨텐트를 센터 해주시면은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요렇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LI의 스팸 아까 텍스트 있던 거 이제 마진 탑으로 위에 좀 띄워줄 거고요. 스팬도 인라인 요소라서 블락으로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조금 더 볼드하게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줬고 나중에 삐지는 지워주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콘 3까지 작업이 다 됐고 푸터 가도록 할게요. 자, 푸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입니다. 로고, 카피, SNS. 요때 이제 순서를 좀 고려해서 마크업을 할 건데, 저는 로고부터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 SNS, 그 다음에 카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작업을 할 거예요. 이때 SNS는 공중에 띄워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크업부터 해볼게요. P 클래스 F 로고라고 쓸 거고요. 이제 이미지를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값, 저스트 쇼핑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UL, LI로 SNS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아이콘이 없으면 만들어야 되겠지만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클래스를 fsns, 푸터의 sns라고 쓸 거고 p 클래스 마지막 f 카피 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넣어줄 거고요. 자, 이렇게 푸터 마크업 했고 CSS로 가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에 갑니다. 자, 푸터에 있는 글자들은 다 글자 색이 샵 333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저기 리셋을 할 때 글자 색을 샵 333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푸터의 백그라운드를 샵 333으로 했기 때문에 글자가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저는 컬러를 흰색으로 좀 작업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럼 글자가 보여지겠죠?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글자가 아래쪽에 있고요. SNS를 공중에 띄워서 오른쪽에 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SNS가 나열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SNS부터 해볼까요? FSNS에 LI들을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FSNS에 LI를 나열하려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면 됩니다. 그쵸? 자, 해서 한번 확인. 오케이, 나열됐고요. 그다음 사이 간격도 주도록 할게요. 갭을 10픽셀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 간격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좀 만들어 볼게요. 저는 A에게 작업을 할 겁니다. SNS에 LIA 그냥 A라고 불러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디스플레이 블락 이제 위드 하이가 안 들어가서 블락을 썼고 위드 30, 하이 값 30 백그라운드는 흰색 보더 레디우스를 50% 둥글게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하면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패딩을 탑 3픽셀 정도 하면 아래쪽으로 내려올 겁니다. 이때 LI에 있는 NTH 차일드 첫째 LIA 자손인 A NTH 차일드는 보통 형제들에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에게 백그라운드를 샵 3F5B9A 이렇게 써줄 거고요. 이 부분이 어렵다면 클래스를 매겨주셔야 돼요. 그냥 여기에 뭐 페이스북, 네이버, 유튜브 이렇게 클래스를 매겨서 클래스를 불러서 삐지를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LI 두 번째 LI 자손인 A에게는 색을 47B749 이렇게 해줄 거고 그 다음 마지막은 그냥 레드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자, 해서 한번 확인. 오케이. 조금 더 내려줘도 괜찮겠네요. 제가 패딩 탑을 이렇게 해놨는데 10픽셀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 괜찮고요. SNS를 공중에 띄워줄 거예요. 포지션, 앱솔루트. 공중에 띄워주면 이렇게 공중에 뜹니다. 그 다음에 기준은 푸터에게, 부모인 푸터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 쓰고 이제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죠. 탑에서 30픽셀, 라이트, 오른쪽에서도 30픽셀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스트 쇼핑몰이 여기로 오게끔 푸터에게 패딩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패딩 탑 25픽셀 왼쪽도 패딩 레프트 20픽셀 해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스트 쇼핑몰이랑 카피 얘네 두 개 형제거든요. SNS는 공중에 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럼 푸터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나열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도 뭐 갭을 넣어도 좋고요. 뭐 뭔데 다 좋습니다. 갭을 쓸까요? 갭을 30픽셀 요렇게 써주시면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플렉스를 이용해서 좀 작업을 했고 그 다음 마지막 팝업 창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아래쪽에 이 랩을 감싸는 DRV입니다. 이 안쪽에 저는 팝업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A-1번 같은 경우에 팝업이 레이어 팝업입니다. 자, 그래서 편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DRV 클래스 팝업이라고 쓸 거고 내용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 안내 그리고 B클래스 이미지 태그 요것도 제가 그냥 편하게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에서 BR 태그는 줄바꿈이죠. 그럼 편하게 줄바꿈 할 때는 BR 태그 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P클래스 버튼 태그 클래스 버튼 이름 지어주고 버튼 태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 팝업은 해당 컨텐츠에서 공중에 떠서 덮어져야 돼요. 그래서 팝업은 앱솔루트로 작업을 합니다. 자,
팝업을 불러볼게요. 팝업을 불러서 포지션 앱솔루트 공중에 띄워주고 탑에서 50%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레프트 50%.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가운데 잡아줄 때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콤마 마이너스 50%라고 해준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냥 편하게 CSS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러면 안에 있는 것들 다 가운데 정렬될 거고 패딩 넣어줄 거고요. 위드 값을 500. 백그라운드를 샵 FFF 제일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Z인덱스를 넣어줄 겁니다. Z인덱스는 앱솔루트나 픽스 공중에 뜬 것끼리 이제 더 위로 올라오게끔 작업해주는 거죠. 숫자가 클수록 제일 위로 올라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팝업 안에 있는 내용들도 꾸며주도록 할게요. 마지는 형제들을 띄울 때 써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지금 포지션 앱솔루트에게 기준을 안 잡아주게 되면은 바디를 기준으로 잡게 돼요. 그러면 저는 랩, 부모가 랩이니까 랩에게 기준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가서 랩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쓰게 되면은 아까와 다르게 여기서 가운데 정렬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팝업은 보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논 해놓도록 할게요. 자, 숨겨놓고 다시 한 번 더 확인.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뒤에 삐지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추가로 태콘에게 백그라운드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스크립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